그날 밤 나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사진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다. 벗은 몸으로 서로를 껴안고 있는 남편과 한 여자. 그 여자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세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다. 시어머니가 그 여자와 몰래 만나 우리 며느리보다 당신이 훨씬 낫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을 때였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남편의 불륜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결혼 12년 차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37세의 남편 민수는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승진했고 우리에게는 8살 딸 하은이와 5살 아들 준호가 있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수진아, 오늘 민수 늦는다고 연락 왔어? 63세의 시어머니 김순자 씨는 여전히 곱게 차려입고 우리 집을 방문하셨다.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오셔서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곤 하셨다. 네, 어머님. 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회식이 참 많네. 젊은 사람들이 힘들겠어.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걱정으로 들렸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미묘한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민수의 변화는 서서히 시작됐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핸드폰을 만지는 시간이 늘어났다. 나와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도 현저히 감소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바쁜 거야? 회사 일이 많아졌어. 이해해줘. 하지만 그의 셔츠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여자의 향수였다. 분명히. 그 진실을 마주한 건 어느 토요일 새벽이었다.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울리는 핸드폰을 대신 받으려다가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게 됐다. 자기야, 어젯밤 너무 좋았어. 다음에는 더 오래 있자. 송신자는 혜진이었다. 손이 떨리며 대화 내용을 열어봤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호텔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침대에서까지. 30세의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긴 생머리, 하얀 피부, 완벽한 몸매. 그리고 무엇보다 세련된 분위기가 온몸에서 풍겨났다. 대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다. 민수 회사에서 팀장 승진 확정됐어. 내 덕분이야. 혜진 당연하지. 나 없으면 안 되잖아. 히읗히읗. 우리 결혼하면 더 잘 될 거야. 민수 곧 정리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정리라니. 나와의 결혼을 정리한다는 뜻이었다. 샤워에서 나온 민수를 마주했을 때 나는 이미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핸드폰을 내밀자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진아, 이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날 속인 거야? 6개월. 아니, 이건 정말 실수였어. 그냥 회사 동료였는데. 동료가 이런 사진을 찍어? 결혼 얘기를 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2년간 믿어왔던 남편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절망에 빠진 나에게 시어머니는 구원자처럼 나타났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다음 날 찾아오신 시어머니에게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수의 불륜, 그 여자와의 사진들, 결혼 얘기까지. 어머 세상에. 우리 민수가 그런 일을?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놀라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를 품에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수진아. 어머니가 있잖아. 남자들이 다 그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어머님,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6개월이나.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는 참아야 해.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시어머니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하은이와 준우를 생각하면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다. 내가 민수 단단히 혼내줄게.
그리고 그 여자와는 확실히 정리하도록 할 거야. 시어머니의 약속에 나는 희망을 품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위안을 받았다. 며칠 후 민수가 집에 들어와 말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한테 혼났어.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이야? 응, 회사도 부서 이동 신청했어.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무언가 어색했다. 민수의 마음이 진정으로 돌아온 것 같지는 않았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상황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민수는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핸드폰을 더욱 조심스럽게 다뤘다. 새 핸드폰을 하나 더 산 것 같았다. 더 이상한 건 시어머니의 변화였다. 처음에는 나를 위로하고 민수를 나무라던 분이 조금씩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수진아, 남편이 바람피는 건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야. 네. 요즘 여자들은 결혼하면 너무 안주해. 외모 관리도 안 하고 남편한테 관심도 안 주고. 나는 어이가 없었다. 분명히 한 달 전에는 민수를 혼내주겠다고 하셨는데.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도 사람이야. 젊은 남자가 예쁜 여자한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그리고 요즘 젊은 여자들은 정말 대단해. 일도 잘하고 예쁘기도 하고. 수진이 너도 좀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혼란에 빠졌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수진아, 민수 회사에서 승진한다며? 좋은 일이네. 네, 그렇다고 하네요. 누가 많이 도와줬나 봐. 요즘 혼자 힘으론 승진이 어렵잖아. 시어머니의 말에는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있었다. 마치 누가 도와줬는지 알고 있다는 듯한.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수진아, 이혼 생각해 본 적 있어? 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아니,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맞으면 헤어지잖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어머님, 전 그런 생각 없어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은 어차피 클 거야. 오히려 부모가 싸우는 걸 보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어.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가정을 지키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이혼을 권하다니. 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민수와 단둘이 있을 때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마치 민수를 감싸고 도는 듯 했다. 민수야, 요즘 많이 힘들지? 네, 어머니. 회사 일도 복잡하고. 남자는 원래 힘들어.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나는 소름이 돋았다. 시어머니가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우연히 찾아왔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 화장실을 사용하시는 동안 핸드폰을 소파에 두고 가셨는데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혜진. 민수의 불륜 상대와 시어머니가 연락하고 있다니. 손이 떨렸지만 메시지를 열어봤다. 혜진 어머님, 오늘 식사 감사했어요. 민수 오빠 얘기도 많이 들려주시고. 시어머니 괜찮아, 딸 같은 아이가. 우리 민수가 너 같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해 보여. 혜진, 제가 더 행복해요. 어머님이 이해해 주셔서 든든해요. 시어머니, 며느리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시어머니가 내연녀와 만나고 있었다. 그것도 나를 모르게. 화장실에서 나오신 시어머니를 보며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어머님, 요즘 어디 다니세요? 응? 그냥 친구들이랑 차 마시고 그래. 거짓말이었다. 친구가 아니라 내 남편의 불륜 상대와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후 나는 시어머니를 미행하기로 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시어머니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진으로만 봤던 그 여자 혜진이었다. 30세의 혜진은 정말 아름다웠다. 키 큰 몸매에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였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직책에 걸맞는 당당함이 있었다. 나는 멀리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어머님, 민수 오빠 요즘 어떤가요? 많이 고민하고 있어.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네. 전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시어머니가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 혜진아. 솔직히 말하면 수진이보다 내가 우리 민수한테 더 어울려. 정말요? 그럼. 너는 똑똑하고 예쁘고 경제력도 있잖아. 수진이는 결혼하고 나서 살이 찌고 꾸미는 것도 포기했어. 남자가 실증날 만하지. 나는 귀를 의심했다. 시어머니가 정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민수도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수진이는 애만 낳고 집에서 빈둥빈둥. 혜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님이 이해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엔 걱정했거든요. 뭘 걱정해. 나도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시달렸는데 내 며느리한테는 그런 고생 안 시킬 거야.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12년간 시어머니라고 부르며 존경했던 분이 내 등 뒤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남편의 배신도 아팠지만 가족이라고 믿었던 시어머니의 배신이 더 깊이 상처를 주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들어오자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혼하자.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니가 혜진이랑 만나는 거 다 봤어.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진아, 그건 더 이상 설명하지 마. 12년이면 충분해. 다음 날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는 가정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뒤에서는 그 여자를 도와주시다니. 시어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다. 수진아, 나도 민수 어머니야. 내 아들 행복을 위해서는 뭐든 할 거야. 저도 12년간 어머님 며느리였는데요. 저도 12년간 어머님 며느리였는데요. 며느리는 며느리야. 아들하고는 다르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시어머니에게 나는 처음부터 진짜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혜진이는 예쁘고 똑똑하고 돈도 잘 벌어. 민수한테 훨씬 잘 어울려. 아이들은 어떡하고요?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너보다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며느리는 며느리야. 아들하고는 다르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시어머니에게 나는 처음부터 진짜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혜진이는 예쁘고 똑똑하고 돈도 잘 벌어. 민수한테 훨씬 잘 어울려. 아이들은 어떡하고요?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너보다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민수는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려고 했고 시어머니는 손자들의 양육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수의 불륜 증거를 모두 정리했다. 시어머니와 혜진의 만남도 증거로 남겼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8살 하은이가 물었다. 엄마랑 새로운 곳에서 살 거야. 아빠는 안 와? 아빠는 할머니랑 살기로 했어. 준호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은이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다. 새로운 삶을 위해 나는 다시 취업을 준비했다. 12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첫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나는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이력서를 넣었다.
6개월 후 나는 작은 회계사무소에 취직할 수 있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내 힘으로 번 돈이었다. 하은이와 준호는 처음엔 힘들어했다. 어린이집 시간도 길어졌고 엄마와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엄마 할머니 집에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느 날 하은이가 말했다. 왜? 할머니가 용돈도 많이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셔. 그 순간 나는 무너질 뻔했다. 아이들마저 나를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려고 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 어느 날 준호가 물었다. 응, 우리 행복해. 정말로 행복했다. 비록 힘들었지만 거짓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1년 후 민수와 혜진의 결혼 소식을 들었다. 시어머니는 정말 화려한 결혼식을 열어주었다고 했다. 하지만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수지나 민수가 이혼한다는데? 친구의 전화였다. 네. 무슨 소리예요? 혜진이가 바람을 피웠대. 그것도 회사 사장이랑.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아이러니했다. 며칠 후 민수가 연락을 해왔다. 수진아,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만났을 때 민수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다. 혜진이가 나를 이용한 거였어. 승진시켜주겠다고 한 사장과 바람을 피웠어. 그래서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수 씨, 이미 끝난 일이에요. 우리 각자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3년이 지난 지금 나는 더 큰 회사로 이직했고 아이들과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하은이는 이제 11살이 되어 엄마의 상황을 이해하고 많이 도와준다. 준호도 8살이 되어 씩씩하게 자라고 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지 않아? 가끔 하은이가 물어본다. 가끔은 보고 싶어. 하지만 지금이 더 좋아. 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되었거든.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관계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12년간 가족이라고 불렀지만 진짜로는 한 번도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다. 반면 하은이와 준호는 비록 어리지만 엄마인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지해준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내며 우리는 더 끈끈한 가족이 되었다. 어젯밤 준호가 잠들기 전에 말했다. 엄마, 우리 셋이면 충분해. 그 한마디에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다. 배신당했던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경험을 통해 나는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나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 진정한 가족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다. 혈연은 시작일 뿐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숨겨진 사연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